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포의 등급이 요거보다는 훨씬 높다. 안녕하세요. 개념상상 부원장 낭낭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개념상상 프라임 입시센터장 송쌤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를 띠는 학교들의 경우는 내신 성적의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처음에 봤던 케이스보다 과목 평균은 올라가고 표준 편차는 더 커진 형태가 되거든요. 네, 커졌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이 학교의 수준은 좀 떨어지구나.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가 자사고에서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유는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서 내신을 버리는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정시다. 네, 그렇죠. 나는 정시다. 아니면 어차피 내신으로는 대학을 못 가니까 내신을 버린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내신이 아니면 뭐 논술이 되든 수능이 되든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과를 가정하고 하는 네. 건데 물리와 화학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가 1등급이고 화학이 3등급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과를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 중에 기계공학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이유가 미적분, 수학과 네. 물리 과목을 잘했을 경우는 화학공학보다는 기계공학 쪽으로 가는. 네. 네. 수시 원서 쓸 때 참고가 되긴 하네요.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경우는 기계공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채우는 거죠. 수시에 대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특히 예비고일은 알아두시면 큰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생기부의 방향성이나 어떤 과를 선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전공적 합성이 드러난 생기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그 비교과 활동에 독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나요? 네, 독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공부도 하면서 독서도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학에서는 단순히 시험 공부만 한 친구들, 그죠? 문제풀이만 한 친구들보다는 본인의 호기심, 네. 그리고 본인이 교과 과정상에서 배우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다거나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학생의 적극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골라 먹듯이 책도 아무 책이나 할 게 아니라 준비된 과에 자기가 희망하는 과에 맞춰서 책을 선정해서 읽어나가는 그러한 습관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다독,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전공과 관련된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이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서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고일부터는 독서 경험을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에 삽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점점 더 중요해지네요. 대입에 반영하는 학생부의 내용이 줄다 보면 그 안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범위가 줄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가능한 한 보고 싶은 부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부분에서 더 질적으로 우수하게 기록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케이스가 강남권 학교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신 성적의 분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점수가 6, 70점대를 가지고 있고 표준 편차가 14에서 12, 작으면 12고 17 정도가 됩니다. 20대보다는 조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내신 성적 분포가 경쟁이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크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특목고의 수준처럼 표준 편차가 한 달수인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그렇게 많이 보정을 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일반고 특히 지방권 학교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권 고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 중에서 지방 명문고가 보통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일반적인 형태는 22, 23, 24 정도고 네. 시골 학교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학교가 한 26, 27, 28 네, 정도까지 네. 커지게 되면서 표준 편차가 커지는 문제는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가 떨어지더라도 원점수가 됐던 등급이 됐던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학과 생투까지 하는, 자, 화학도 물론 좋긴 하지만 생투를 했다는 자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학에서 투 과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화탐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투 과목을 어떤 걸 했느냐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있구나. 화원과 생투를 했다고 한다면 화학 계열보다는 생명 계열에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보통 이제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생투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서울대 생명투를 하게 됩니다. 목표로. 네. 네. 그래서 교과 선택에서도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생명공학과 역시 마찬가지고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포의 등급이 요거보다는 훨씬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